14. 건강한 습관 개발. 긍정적인 변화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습관 개발의 힘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건강한 습관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만들기,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목표 설정, 유발인자 식별, 대처 전략 개발, 가족과 친구의 지원받기, 자기관리 실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용한 전략을 다룰 것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의식적이고 권한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 개발. 지속적인 행복과 웰빙을 누리세요. 긍정적인 행동 개발. 습관을 개선하고 삶에서 더 나은 행동 패턴을 만들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특정 행동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정 행동이 왜 그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 이해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인 강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개선하는 첫 번째 단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신념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핵심 신념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기본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을 식별함으로써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신념을 수정하거나 도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 신념을 확인한 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 파괴적인지 건설적인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장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를 끼치는가? 행동의 장단점과 잠재적 결과를 고려함으로써 어떤 행동이 부적응적이고 어떤 행동이 적응적이고 유익한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개발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약간의 자기 탐구와 성찰을 통해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도전하고 더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핵심 신념과 어떤 행동이 적응 가능한지 더 잘 이해하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준비가 더 잘 됩니다. 더 건강한 습관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만들기.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일상을 만드는 것은 더 건강한 습관을 기르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래된 패턴을 깨고 새로운 패턴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계획을 통해 전반적인 목표를 지원하는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생활 방식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그러한 활동이 귀하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더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 귀하의 필요에 맞는 주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1. 휴식, 운동, 취미 및 기타 중요한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 각 활동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언제인지 살펴보세요. 휴식과 자기관리를 위한 시간을 포함시키세요. 이는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먹고 자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일 밤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식사가 균형 있고 영양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따르고 식사 및 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알림을 설정하세요.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타임라인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순조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압도감을 느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기록하고 진행 상황을 차트로 작성하여 성공과 실패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주의 깊은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기와 격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간 일정을 만들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더 건강한 습관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필요에 맞게 균형 있고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루틴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 수립 및 설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절하게 설정된 목표는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고 계속해서 궤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달성 가능하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기록하고 이를 측정할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은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 식별. 동기를 부여받고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만큼 충분히 도전적이어야 하지만 또한 여러분이 압도당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목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상황 평가 및 새로운 목표 설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행하면서 동기를 높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 기록 및 진행 상황 기록. 목표를 생각할 때 그것을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적어두면 알림 역할을 하고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기를 쓰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적는 것은 동기를 유지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 측정을 위한 타임라인 만들기.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만들면 목표를 추적하고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이 현실적이고 부담스럽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성공과 실패 추적. 성공과 실패를 추적하는 것은 동기를 유지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축하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실패는 학습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표를 기록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은 목표를 계속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동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추적하는 것은 동기를 유지하고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조정해야 하는 시기를 인식하는 것은 목표 달성에 필수적입니다. 유발 요인 식별 및 대처 전략 개발. 유발 요인은 우리가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이끄는 상황, 사건, 생각 또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유발인자를 식별하는 작업은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야기하는지 그리고 이를 더 잘 관리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유발 요인을 이해하고 대응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더 잘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이해. 트리거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트리거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유발 요인에는 환경 자극, 생각, 기억, 감정과 같은 내부 및 외부 요인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상황이 우리를 촉발시키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리거를 식별한 후에는 트리거가 발생하는 이유와 원인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분석. 트리거를 식별한 후에는 트리거가 발생하는 이유와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왜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반응의 근원을 식별하고 어떤 신념, 가치, 가정이 우리 행동을 주도하는지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발 요인과 발생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건강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트리거로부터 배우기. 유발 요인은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이끌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거에 어떤 행동이 해를 입혔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우리의 유발 요인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처 전략 개발. 유발 요인을 식별하고 발생 원인을 이해한 후 다음 단계는 이에 대처할 전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연민을 실천하고 우리의 감정에 대한 건설적인 출구를 찾고 우리의 사고 패턴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발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 탐구. 우리의 유발 요인과 그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발 요인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것이 우리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낀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깊은 정신 건강 문제를 탐구하면 우리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미래의 어려운 요인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로부터 지원받기.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감정적인 지도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여러분이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원을 요청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기. 도움을 요청할 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지원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려움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숨겨진 의제보다 정직함에 더 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 요청하기. 가족과 친구도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원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을 요청할 때는 자신의 필요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세요. 문제와 걱정거리 토론하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걱정거리와 문제를 논의할 때 이것이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대화라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잠재적인 해결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스템이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지원 시스템이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우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과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관계를 평가해 보세요. 가족과 친구로부터 지원을 구할 때 한 발 물러서서 그들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건강하고 긍정적인지 아니면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파악한 후에는 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지원 소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을 받는 것은 삶의 기쁨과 성취감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서적 지도, 동기부여, 자신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구사항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귀하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관계를 정직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여러분의 여정을 방해하기보다는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올바른 지원 시스템을 통해 귀하는 보다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습관 기르기. 자기관리를 실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자기관리는 시간을 들여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필요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인식하고 최고의 자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관리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 성공적인 자기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이 여러분을 편안하고 집중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어떻게 자신의 행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활 방식이 가장 만족스러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 만들기. 자기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활동을 할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신의 필요사항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자기관리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 탐색. 자기관리를 실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다양한 옵션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편안한 목욕, 산책 등 기쁨을 주는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거나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낮잠을 자보세요.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가 존중되는지 확인. 자기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존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나 시간이 없는 일에 대해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성찰과 명상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 만들기. 혼자 있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몇 분씩 시간을 내어 명상을 연습하거나 단순히 앉아서 생각해보세요. 현재 순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평화를 찾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는 감정적, 정신적 탄력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염두에 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짧은 휴식을 취하여 에너지 레벨을 재설정하세요. 하루 종일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은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책상에서 물러나 산책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밖에 몇 분 동안 앉아 계십시오. 이러한 작은 휴식은
집중력과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것은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을 사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자신을 돌보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육성하는 데 시간을 갖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하루 종일 짧은 휴식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더 건강한 여러분을 향한 여정.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습관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일정 수립, 목표 설정, 유발 요인 식별, 자기관리, 실천, 친구와 가족의 지원받기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한 습관을 개발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더 건강한 습관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개발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거나 생활 방식을 대폭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미 있는 삶은 여러분이 만드는 작은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하는 작은 일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작은 변화가 훨씬 더 큰 성취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즉각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큰 변화를 시도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물질적 소유물을 모두 없애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물건을 구매하기로 선택하거나 대형 체인점 대신 동네 상점에서 쇼핑하기로 선택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의미 있는 삶이 삶의 특정 영역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상, 마음챙김,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특히 영적이거나 자신과 조화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을 취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는 인생의 작은 것들을 감상하는데 몇 분을 투자하거나 일몰을 감상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만큼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일관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가지 작은 일을 하고 다음 주에는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불일치는 좌절감과 동기부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매일 작은 조치를 계속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필요할 때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있거나 도덕적인 지원을 제공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삶은 우리 삶에 일관되고 작은 변화를 주고 주변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와 일관성을 통해 우리는 기쁨과 의미가 가득한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